자, 그러면 1번부터 한번 풀어볼게요. 한 모서리의 길이가 1cm인 정육면체의 부피를 1세제곱cm라고 합니다. 맞는지 틀리는지 확인하려면 우리 앞에 보면 몇 쪽에 보면 되냐면요. 부피를 초반에 배웠던 자, 여기 직육면체의 부피를 구하는 방법. 그래서 여기에 떡하니 나와 있으니까 이 문장과 이 문장을 비교해 보면 O인지 X인지 확인할 수 있고요. 자, 그다음 한 모서리가 1m인 정육면체의 부피. 자, 이것도 여러분들이 몇 장만 수학책을 넘기면 네, 여기 나와 있습니다. 요거 확인해서 OX 쓰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한 모서리의 길이가 1m인 정육면체를 쌌는데 부피가 1세제곱cm인 쌓기나무가 10,000개가 필요하다고 하네요. 이것도 우리 친구들 아까 봤던 세제곱미터를 알아볼까요? 여기에 썼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확인해서 하면 되겠습니다. 100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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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로 100개, 세로 100개, 높이 100개이니까 요 답이 요게 돼야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을 하면 되겠죠. 자, 1번은 이렇게 넘어가고요. 자, 2번은 직육면체의 전개도를 이용해서 상자의 부피와 건널비를 구한다고 합니다. 자, 전기도를 이용해서 우리 부피는 구했는데 건널비는 구했는데 부피도 구한다고 합니다. 자, 상자의 부피는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죠.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 아마 가로 세로 높이 혹은 가로 세로 높이 혹은 가로 세로 높이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30cm 곱하기 60cm 곱하기 100cm 30 곱하기 60 곱하기 100을 하면 계산이 나올 것 같습니다. 60 곱하기 100. 자, 이 계산은 3 곱하기 이거 조금 펜으로 찍으면서 3 곱하기 6 곱하기 1을 한 이후에 0을 몇 개 붙여주면 되나요? 하나, 둘, 셋, 4개 붙여주면 됩니다. 그쵸? 그래서 아마 계산이 나올 것이고요. 그런데 이 상자의 부피를 세제곱미터로 나타내어 보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까 문제 다 정답이 여기서 나오네요. 1세제곱미터는 100만 세제곱센티미터잖아요. 그러면 0을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밖에 안 썼네요. 하나 더 써야 됩니다. 0을 6개를 지워주면 되는데 문제는 아마 이 계산이 0이 6개가 안 나올 것 같아요. 그쵸? 0이 4개밖에 없어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 다른 수로 한번 해볼게요. 23 하고 0이 4개 붙습니다. 그럼 23만이 되는 거죠. 죄송합니다. 하나, 둘, 0이 4개가 붙어야 되죠. 하나, 둘, 셋, 넷. 23만이 됩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요걸 세제곱센티미터를 제곱미터로 만들려면 세제곱미터로 만들려면 나누기 100만을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럼 0이 4개 지워지고 여기도 0이 4개가 이렇게 지워지겠죠. 이거 자꾸 실수를 하네요, 선생님이. 자, 그럼 100분의 23이 되겠죠. 100분의 23. 그러면 0.23 세제곱미터라고 써주면 됩니다. 이 방법을 이용해서 이 문제도 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상자의 건널비 한번 구해볼게요. 똑같은 면이 2개인 게 한 쌍, 두 쌍, 세 쌍입니다. 그럼 이 세 쌍의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 제일 처음에 두 밑면으로 보여지는 이 두 면의 넓이는 30 곱하기 60이 될 것입니다. 그쵸? 자, 그 다음 이면의 넓이는요. 100 곱하기 60이 되겠죠. 자, 그 다음 여기 길쭉한 이 면의 넓이는 100 곱하기 30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요 넓이를 곱하기 2를 한 걸
2개씩 있으니까요. 곱하기 2를 한 것을 모두 다 어떻게 해줘야 된다? 칸 너무 적게 썼네요. 선생님 여기다 다시 좀 쓸게요. 30 곱하기 6 곱하기 2 한 거랑 100 곱하기 60을 곱하기 2 한 것을 더한 것과 그리고 100 곱하기 30 한 것을 곱하기 2 한 것, 요 계산을 해서 더해주면 꽤 큰 수가 나오겠지만 그래도 부피보다는 작은 수일 거예요 아마. 그래서 요 계산을 해서 건널비를 구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3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요거는요 정육면체 모양의 컨테이너인데요. 4m, 4m, 4m로 동일한 이 컨테이너의 부피와 건널비를 구하는 겁니다. 단위가 다르다는 거 확인하고요, 우리 친구들. 자, 그러면 부피는 가로, 세로, 높이를 다 곱해야 되니까 4 곱하기 4 곱하기 4. 요 계산을 해서 세제곱미터만 해주면 되고요. 우리 친구들 주의할 점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10이 아니에요. 네, 10이 아닙니다. 암산하지 말고 꼭 계산을 써서 4 곱하기 4는 16이고 요 계산을 차근차근 꼭 해주기 바라고요. 자, 그리고 요것을 세제곱 센티미터로 나누려면 이 숫자에 0을 몇 개 붙이면 될까요? 0이 100, 100, 100. 2개, 2개, 2개. 그래서 0을 6개 더 붙이면 됩니다. 자, 그리고 건널비를 구하라 그랬는데 건널비 같은 경우는 정육면체니까 한 면의 길이가 아니죠. 한 면의 넓이 곱하기 6을 하면 돼요. 그쵸? 그러면 한 면의 한 모서리의 길이가 4m였으니까 4 곱하기 4에 곱하기 6. 요 계산 언제 우리 친구들 한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나요? 선생님만 그런 느낌이 드나? 그래서 요 계산을 해서 단위를 써주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는 4번 같은 경우는 우리 친구들이 조금 헷갈릴 수 있는 문제예요. 실제 부피를 구하는 게 아니라 실제 부피에 가장 가까운 것을 찾아 이어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휴지각이 가로가 계산 가장 쉬운 걸로 숫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이 가로가 20cm 정도 될 것 같아. 어림을 하시는 거예요. 여기 세로는 10cm, 10cm다 라고 한다면 20 곱하기 10 곱하기 10이 되겠죠. 그러면 요거는 2000 세제곱 센티미터가 되겠죠. 요런 식으로 해서 가장 가까운 걸 찾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2000은 아니지만 가장 가까운 게 한 숫자가 보이죠. 네, 3000 세제곱 센티미터가 여기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자, 우리 친구들 교실 넓이 구했었죠? 교실의 넓이를 어림에서 구했었죠. 정확히는. 그러면 근데 요거 같은 경우는 단위가 너무 달라요. 그쵸?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도 선생님처럼 할 수 있는 경우도 있지만 이런 건 경우에 다른 경우에는 보면 너무 부피가 작거나 혹은 너무 부피가 큰 경우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런 경우를 제외해서 한번 풀어보고요. 방이라고 한다면 최소한 가로 세로 길이가 뭐 2m, 3m는 되겠죠. 이런 거 생각해서 풀면 되고요. 그리고 지우개는 작죠. 네, 가로 세로 뭐 2cm, 3cm, 4cm 이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자, 냉장고는 세로 길이는 2m가 충분히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높이는 한 2m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가로 세로로 해서 뭐 1m, 1.5m 이렇게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친구들 아마 이 세 개 중에서 가장 가까운 부피 찾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한번 계산을 해보고요. 자, 2부도 계속됩니다. 자, 요거 2부입니다. 선생님이 2부예요. 자, 5번 문제 같은 경우는 두 직육면체의 부피가 각각 280 세제곱 센티미터라고 나와 있어요. 자, 부피가 같다는 얘기입니다. 부피는 이미 나와 있는데 비어있는 여기 높이가 되겠죠. 높이를 구하는 겁니다. 아, 여긴 높이고요. 여기는 세로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쵸? 그러면 쉽게 말해서 8 곱하기 5 곱하기 네모를 했을 때
280 요 네모를 구하라는 거고요. 그리고 2 곱하기 10 곱하기 네모일 때 역시 280일 때 요 네모의 숫자를 구하라는 겁니다. 우리 친구들 아마 풀 수 있을 텐데 조금 더 힌트를 드리자면 바로 40이죠. 40 곱하기 네모가 280이 되려면 이 네모는 어떻게 구하면 좋을까 고민해 보세요. 요게 잘 생각이 안 나는 분들은요. 자, 4 곱하기 네모는 8이죠. 이 네모는 몇이에요? 2입니다. 그쵸? 그럼 이 2는 어떻게 구했나요? 8 나누기 4 했죠. 네, 여기까지 하면 우리 친구들 아마 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구해보고요. 자, 그 다음 6번 도전 수학에 나왔던 문제랑 비슷한 문제 같은데 그쵸? 부피를 두 가지 방법으로 구하라 그랬는데요. 우리 친구들 한 가지 방법만 제대로 풀면 돼요. 네, 한 가지 방법만으로도 충분하고요. 선생님은 가장 간단한 방법으로 한다면 요 비어져 있는 부분을 채워서 계산을 하고 그리고 이 비어져 있는 부분을 나중에 뺄 것 같아요. 자, 그럼 큰 직육면체에서 작은 직육면체를 빼야 되는 계산이죠. 자, 식을 간단히 소개를 하자면 큰 직육면체는 8, 7 그래서 가로가 8, 세로가 7 그리고 높이는 여기 2cm 나와 있죠. 자, 곱하기 2. 이 넓이에서 작은 여기 비어져 있는 이 부분의 직육면체의 부피는 3 그리고 요 길이가 안 나와 있어요. 지금 요 길이가 안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높이는 동일해요. 2 그럼 요 길이가 지금 문제인데 이 길이는 어떻게 구할 수 있느냐 여기 8cm에서 3cm 3cm를 어떻게 하면 될까 3cm 3cm죠. 여기도 8cm에서 3cm 3cm를 빼면 되겠죠. 자, 그래서 요 계산만 해서 우리 친구들이 답을 구하면 됩니다. 두 가지 방법으로 하는 거는요. 요거를 우리 두 가지가 있었죠. 큰 거에서 작은 거로 뺀다. 그리고 작은 조각으로 나눈다. 그래서 요거는 우리 도전 수학에 나왔던 것처럼 두 조각으로 나누긴 어렵고요. 세 조각으로 나눠야 될 것 같아요. 세 조각. 자, 여기까지 이제 했으면 우리 친구도 풀 수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 7번 문제입니다. 그래서 건널비를 구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문제가 길 때 우리 친구들이 당황스러워하거나 먼저부터 기가 죽어서 내가 못 풀 문제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말만 길지 천천히 읽어보면 별것 없어요. 자, 그러면 여기 보면 식을 잘못 쓴 친구를 찾고 잘못 쓴 이유를 말해보라 그랬습니다. 연수 같은 경우는 6면의 넓이의 합. 그래서 6면을 모두 더했어요. 요거 맞는지 우리 친구들 스스로 따져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슬기 같은 경우는 합동인 면이 3쌍이 있으니까 3면의 넓이를 구해서 각각 2배 한 다음 더해보겠다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지혜는요. 합동인면이 3쌍이라는 성질을 이용해서 간단하게 풀 수 있다. 이건 맞죠. 합동인면이 3쌍. 그쵸? 그런데 문제는 뭔가 계산이 덜 됐어요. 그쵸? 그리고 마지막 준기 한 밑면의 넓이를 2배 하고 옆면의 넓이를 더하겠다. 이게 무슨 말이냐? 여기에 보면 이거 2개 있죠. 요거 2개를 구하고 요 넓이 요 밑면의 이 옆면이라고 생각되는 이 넓이를 모두 한꺼번에 구하겠다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하나의 직사각형이니까. 설명 자체는 틀리지 않았는데 이 식이 맞는지는 여러분 좀 따져봐야 돼요. 자, 그래서 잘못 쓴 식을 바르게 고치고 직육면체의 건널비 구하는 것까지 한번 풀어보세요. 아시겠죠? 안녕.